일단 경제 관련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건 조선 전용이거든요. 조선 청나라 아니면 일본 같이 인구가 많고 이 동북아 계속 공략하는 쪽이 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구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뭐든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청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동북아는 뭐다? 수입국이다. 그러니까 수출도 하지만 내수가 굉장히 잘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든 만들어도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든 만들어서 돈이 되는데 그냥 그 돈 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열받으면은 그냥 무역 금지령 때려버리면 됩니다. 나 짜증나게 하는 놈은 통상 금지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입국이니까요. 지금 미국이 왜 지랄해요? 미국이 막 이제 이런저런 걸로 막 되게 딴지 걸잖아요. 여러 국가들 상대로. 미국이 왜 그럴 수 있어요? 수입국이니까. 미국이랑 무역할수록 대한민국 수입고고 일본 수입고고 미국 수입고고, 근데 반대로는 미국은 수익을 많이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관세 가지고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 세계관에서도 보면은 청나라가 뭐죠? 아편 전쟁 왜 일어났죠? 아편의 수입국이잖아요. 수입국이다. 그 이점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적자예요. 다 적자. 다 적자.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돈이 벌려. 사실. 뭘 만들어서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예요. 그냥 저는 이제 옷은 많이 안 만드는데 의류는 보통 많이 안 만들고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너무 마이너스 나서 이게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이게 너무 수요가 부족하면 그러면 좀 황금색 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좀 지어지고, 고기는 어쩔 수 없 계속 수요도 있고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지어주는 게 이제 식량 안보 때문에 지어주긴 해야 돼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5K. 지금 밀보다 곡물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기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경미한 기아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돼요. 고기는. 그쵸?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종이랑 초반에 공구가 미친듯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는 전화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왜 없냐? 이거 아직 자동차 만들기 전인가 보네. 철강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럼 원동기 하도 많이 만들더니 저쪽 아래로 밀려 나오네. 자동차는 표시를 해야 되나? 그니까 그러네. 자동차 하도 많이 만들었더니 밀렸네. 얘도 가격이 비싼데 제가 엄청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세계 시장에 갖다 팔면 되죠. 예? 이럴 때는 관세를, 그 수출 관세를 붙이면은 돼요. 그러니까 수출 관세를 붙여서 그 돈을 버는 방법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나 싫어, 더 많이 수출할 거야, 그러면 그냥 보조금을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수출하고 해외에서 가격이 싸니까, 그냥 지금 중국이 취하는 정책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심해지는데 다른 쪽에서 자동차 만드는 애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면 계속 만들면 되거든요. 자동차를 계속 만드는데 세계 시장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자국 거를 덜 쓰게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말려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지금 10% 물려도 12.5% 물려도 훨씬 싸죠. 이럴 때는 그냥 수익 보는 쪽으로 걸긴 합니다. 그래서 뭘, 그 내수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서 팔아도 이득을 봅니다.
뭘 만들어서 팔아도 이득을 보는데 그냥 비싼 거 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사실 예술품도 생각보다 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봐서 그냥 가격 비싼 거 만들어서 팝니다. 커피는 어쩔 수 없어요. 커피는 이게 지을 수 있는 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피는 어쩔 수 없고, 원동기 이제 뭐 총 그다음에 사치우류 이런 거 비싸잖아요. 저런 거 그냥 만들어서 만들면 팔면 됩니다. 유일하게 조금 수요가 조금 이건 나중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긴 것들이 이런 거 군용품이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군용품은 이제 군용에만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요 마이너스 나는 거 다 팔면 돼요. 다 팔면 돼요. 예, 다 팔면 됩니다. 예술품도 180이나 되죠. 저희 예술 공장도 이번에 그래서 꽤 많이 지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80개나 지었죠. 이게 돈이 되니까요. 그냥 돈이 되니까 꽤 많이 벌거든요. 여기서 그냥 돈이 되는 거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1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쪽 국가는. 그래서 이렇게 조약항에 굉장히 열강들이 집착을 하잖아요. 예,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아편도 하도 많이 공급하니까 이제 엄청 싸졌죠. 세계시장이 이제 오히려 비싸네요. 요거고, 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 정치는 제일 지용한 게 기업과 소시민 노동자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조합국가 가고 싶으면 파시스트 정당을 빨리 만드셔야 조합국가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조합국가를 가야 기업을 최대치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나 유학자는 초반에 관리해서 법으로 점점 없애고, 기업가는 계속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데, 기업가나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이 안 좋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요런 비례조세 누진세를 가려면 노동조합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는 키워야 되고, 법에서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산업에서 키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산업에서 보통 요런 거 여기 보면은 노동종사자, 농부, 이제 기계공, 이제 노무자 이런 애들 키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직원, 기계공, 공학자 이런 애들이 보통 요 빨간색이거든요. 노무자, 네, 직원, 기계공 이런 건데, 그게 들어가는 게 좀 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몰려 있죠, 이쪽에. 그래서 직원은 어차피 잘 키워야 되고, 요거는 어차피 그 정부 청사, 그 다음에 예술 이쪽이고, 기계공 공학자는 사실 기업가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 노무자 이쪽을 많이 늘려주는 게 산업이 결과적으로 요거거든요. 농부, 기계공 아까 본 거 노무자들 있죠. 요쪽을 넣으면은 이제 걔네가 강해져요. 노동조합 애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실수할 때는 가축 목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노동조합이 너무 세지는데, 얘네들이 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투쟁을 계속해요. 그래서 사회 혼란을 계속 만들어.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무정부주의랑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그 분리 독립 같은 것들을, 아니면은 정부 정복시키는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요 세 개로.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밸런스 관리는 법이랑 건물 짓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노동자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예, 너무 노동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요거 다 빨간색 뜨면서 혁명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너무 없으면 나중에 그 누진세랑 비례주세 넘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봐요. 노동조합이 찬성하죠. 요것도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소시민 노동조합. 그래서 소시민 같은 경우는 적당히 그 산업 발전시키면 같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농장 많이 지어지면 소시민이 못 커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걷는 건물과 법에 영향을 받는다. 그걸 고려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기술은 제가 말했듯이 그 파시스트 정당을 하려면 요거 대규모 선전 좀 빨리 가야 되고, 이번 게임에서는 제가 여기 조금 먹었잖아요. 이거 이제 식민지 빨리 가서 먹었거든요. 최대한 악명 아끼려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국가로 안 쪼개져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국가로 쪼개지거든요. 얘네들이 먹었다가. 그래서 초반에 식민화할 때 그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어느 정도 단계 지난 다음에 사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조약으로 갖고 오기 쉽거든요. 저긴 주류 문화라든지 인구가 그 유럽 쪽 계열이 아니라서 갖고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사서 식민 그랬기 때문에 법에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막 혁명 일어나게 하고 식민지 관련 법 되게 일찍 찍었어요. 근데 안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먹을만 하고요. 동남아 이번에 가져오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얘네들 원래 동인도랑 영국이, 제가 중국에 한참 있을 때 여기 다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동인도도 지랄해서 힘들었는데 이거 이번에 좀 쉽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갖고 오면은 고모는 딱히 문제가 없거든요. 석유는 중국에 좀 있고, 아니면 만주랑 이쪽 러시아 공략하면 됩니다. 석유는. 네, 그리고 요게 초반에 나무는 러시아한테 얻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관련된 거는 결국은 이제 대기압 엔진이랑 그 수간 보일러 정도는 가져야, 그 수간 보일러까지는 좀 가져야 이게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이게 종이도 생산량을 늘려주고 대기압 엔진은 철 생산량 늘려주기 때문에 요거를 좀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회사 정관 가고, 나머지는 조금 늦게 갔어요. 나머지 조금 늦게 가고 뭘 했냐면, 이쪽 이제 경험론이랑 식민지는 일찍 가고, 주식거래는 이제 현대화 운동 때문에 일찍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정관을 좀 같이 가고, 요런 것들 조금 먼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퀸인 위에서도 있고 문명화 사회 위에서도 요런 거 멀리 먼저 갔고, 말라리아 나중에 좀 가긴 했는데 이쪽을 가셔야 조금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사회주의 같은 걸 가셔야, 누진세랑 노동조합 사회주의를 조금 가셔야 누진세 가는 게 좀 쉬워져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찍은 다음부터 급진파들이 나오거든요. 급진파가 가면은 내각제랑 그 다음에 보통선거권 넘어가는 게 좀 쉬워져요. 그거를 잘 생각해서 가셔라. 요건 좀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는 전열보병, 그 다음에 일반 참모, 뇌관 이렇게까지는 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청나라 계속 파먹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열보병, 그 다음에는 일반 참모 및 뇌관, 그리고 일반 참모 및 뇌관을 가려면 폭약공장 있어야 돼서 지박정 농업 가셔야 되고요. 그거 고려해서 발달하시면 되고, 제가 말했듯이 식자율에 따라서 기술 전파랑 혁신이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쪽을 그 청나라를 통합한 다음에 병합,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편입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식자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술 발전이 늦어집니다. 오히려. 현재 사용되는 거? 이 뭔데 써놨지? 현재 사용되는 게 뭐지? 저 넘어갈게요. 이거 뭔지 말인지 모르겠네. 자유주의, 이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 가는 시기는 어느 중국 다 먹고 가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주의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지 가면은 이게 미친듯이 건설할 수 있고 미친듯이 기업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가 조합주의 못 가서 아쉽게 8개로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높죠 순위가. 근데 2회차 일정 구력 플레이한 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간섭주의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9개이긴 하지만 간섭주의에서 끝나다 보니까 최대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동인도한테 졌죠. 이 경기 풀이면 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계속 했으면, 그래서 뉴러시아 컴퍼니가 굉장히 좋긴 한데 제가 이번 게 여기서는 자유방임지를 결국 못 갔거든요. 자유방임지를 못 간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원동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성전기도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유방임주의 간 다음에 건설병기도 거의 최상 찍었고, 그러면 경기 프리미엄 금속 가지고도 거의 1등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유방임주에 갔으면. 그래서 유러시아 컴퍼니가 굉장히 좋긴 한데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철강, 내가 여기 철강 회사 있지 않나? 이 고품격 상경이 좋아서 철강도 그냥 놔두긴 했거든요. 철강이 근데 좀 중복돼요. 한 1점 몇 대죠? 아, 강철도 많이 올라오긴 하네. 강철만 있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1차 산업권이라. 그리고 저기 드니까 그래서 그냥 안 갔는데, 갈 수 있으면은 가면 뉴러시아 컴퍼니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 악명 40 남기하고 그 심각한 그 랜덤성에서 맞춰가면서 러시아 쳐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 다른 기업 가시고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그 자유방임주의 가서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1등이시긴 한데, 아무래도 다른 거 해도 뭐 거의 이제 초반부터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다 좋긴 좋습니다. 석탄에 철에 철강에 그 다음에 산업권 철로면 이건 그냥 사기거든요 사실. 좋아요. 삼치옥.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이번 게임에서 그지 같았던 게, 인기가 낮으면 여기에 영향을 줘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이럼에도 이게 지금 번영을 찍은 게 요거 다 주요 산업이잖아요. 그럼 인기가 좀 낮아도 번영 찍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요거까지만 마지막 설명하고 저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료할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그 로드 하시거나 다시 이제 랜덤 발생하게 좀 굴린 다음에 이게 조금 뭔가 이벤트 같은 거 발생하고 다시 하면은 바뀌거든요. 아, 네, 벌써 지워버렸네. 날렸어요. 그래서 수에즈 은하. 그래서 기업 하나 생성되는 게 한 10년 정도 늦었거든요 사실. 수에즈나 번영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 감안하면은 이제 자유방임이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기업들이 더 미쳐 날뛰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플레이입니다. 근데 대청 먹는 플레이를 저는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늦어지는 거고요. 이 새끼. 아, 씨. 얘가 죽어야 돼요. 죽고 바뀌지 않은 이상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65에요. 마이너스 65면 번영을 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3이나 먹으니까 가뜩이나
수에즈 운하에 들어가는 그 산업권들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별로 돈이 안 되는 산업권들이거든요. 조선소 무역 항구가 별로 돈이 안 되는 상품인데 이런 인기 없는 애가 앉아버리면 번영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아, 왜 번영이 안 되지? 예전에 이 정도면은 번영이 됐는데? 하고 몇 년 기다렸는데 번영이 안 돼서 여기까지 끌린 거예요. 그리고 얘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서 기업 하나 더 만드는데 한 15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만드실 때 딴 거는 다 상관없는데 요거 인기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요. 봐요? 얘는 이제 플러스니까 오히려 인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없죠. 딴 쪽은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상관없어요. 딴 데는 진짜 너무 많이 깎아먹는 애만 사장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에즈은하 같은 경우는 산업군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적어도 빵이거나 좋은 애를 써야 번영을 쉽게 갈 수 있어요.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파나마 운하 사장. 얘도 인기 좋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플러스 3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적어도 운하 사장은 임명하실 때 인기 좋은 애를 안 쳐야 돼요. 네, 운하들이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운영 그 뭐지 번영을 그나마 해서 기업 플러스 1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